혼자서 언리얼 엔진 5로 제대로 된 액션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작업들과는 다르게 언리얼 엔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간단한 3인칭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캐릭터의 움직임과 사실적인 씬을 묘사한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메타휴먼 특유의 어색함을 최소화하여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방법, 단조로운 모션을 개선해 마치 게임 트레일러에 나올 법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구현한 과정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 완성된 단편 영화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작년 9월 저는 오시 마무루 감독의 공각기동대를 처음 접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사이버펑크 장르에 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사이보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암울하면서도 찬란한 미래 도시의 이중적인 매력은 저를 강렬히 끌어당겼습니다. 그 결과 저는 로봇들에게 쫓기는 사이보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바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과 달리 액션 시퀀스가 많이 필요했기에 스토리보드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시퀀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방식으로 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게임을 제작해 캐릭터의 움직임을 직접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마침 에픽게임즈에서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제공하였고 저는 이것을 절호의 실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게임을 플레이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게임 애니메이션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받아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로 들어와 새로운 레벨을 만들고 게임 모드를 설정하여 게임을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높은 퀄리티의 캐릭터를 바로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수정해서 모든 오브젝트에 반응하여 넘어설 수 있게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적으로 모션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구를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레벨을 위한 블록아웃을 설정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레벨인지 계속 테스트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 위 윈도우 시네마틱스로 가서 테이크 레코더를 눌러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플레이어를 눌러주고 게임을 실행 후 녹화 버튼을 눌러 움직임을 녹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보다도 작업을 좀 더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때로는 열정이 식을 수 있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작업을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하죠. 물론 실제적으로도 에픽게임즈가 제공해주는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효율적으로 가져와 작업할 수 있었기에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애니메이션들을 카메라로 멋지게 담아내보고 싶었습니다. 스토리보드만 작성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각도로 다양하게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태치 기능을 활용해서 카메라를 머리에 붙이고 1인칭 시점으로도 촬영해 주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보정도 해 주었습니다.
샷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스터 시퀀서를 만들어서 시퀀서를 모두 불러와 이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여 어색한 부분을 줄여주고 필요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뷰포트로 바꾸어주고 그리드를 추가해 카메라의 피사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파악하며 작업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믹사모 애니메이션, 게임 애니메이션 팩들, 그리고 모션 캡처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애니메이션인지 끊임없이 수정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최선일까 하는 마음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고 선택만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이제 시퀀서와 블록아웃에 맞추어서 레벨을 디자인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울트라 다이내믹 스카이로 환경 라이팅을 해주었습니다. 이 레벨 디자인을 위해서 킷배쉬의 사이버펑크 팩을 사용하였습니다. 시퀀서에 맞추어 레벨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퀀서에 나오는 장면을 위주로 레벨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발전시킬 예정이었기에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레벨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헬릭스 P4V를 활용해 버전 컨트롤을 해주었습니다. 어니얼 엔진과도 호환성이 좋아 어니얼 엔진 내에서도 백업을 하여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작업하면서 메인이 될 장면들 위주로 작업하였습니다. I've had my premonitions about the way that this could end, but as an optimist I've always played my cards.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하였는데 도시 레벨 디자인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도시의 테마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성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트스테이션의 사이파이 시티스케이프 킷배쉬를 구매하여 제가 생각하는 배경 컨셉을 잡아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도시팩은 블렌더로 제공되는데 그냥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오려면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USD 파일 형식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SD 파일 형식은 다른 3D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이 높아서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머티리얼이나 텍스처를 바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건물을 불러와주고 마지막으로 레벨을 발전시켜줍니다.
이제 베이스 메쉬로 메인 캐릭터를 제작해 줄 것입니다. 베이스 메쉬는 무료 툴 다즈에서 가져와 주었습니다. 다즈는 무료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베이스 메쉬를 사용하여도 얼굴의 형태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 스컬핑 연습을 많이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스타일은 영화 알리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강렬한 인상을 가졌지만 여리여리한 느낌을 동시에 주어 반전 매력을 주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메쉬 투 메타휴먼을 이용해 줄 것입니다. 얼핏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미묘하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휴먼 캐릭터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색도 넣어주고 눈 색깔도 바꾸어주고 치아 색도 조절해줍니다. 세팅이 끝나면 얼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불러오면 무언가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변환 과정 중에 미묘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스컬핑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썹 팩을 아트스테이션에서 구매하여 손쉽게 눈썹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주고 눈썹 굵기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눈 색깔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활용해 눈썹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술과 아이라인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이 아닌 패스 트레이싱으로 확인해 줍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패스 트레이싱으로 렌더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어를 제작해주기 위해 스컬핑으로 임시 헤어 쉐입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헤어 쉐입에 맞추어서 지오메트리 노드 시스템과 헤어 브러쉬 애드온을 활용하여 헤어를 제작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따로따로 제작하였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였기에 절차적으로 손쉽게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언리얼로 가져와 세팅을 하여 줄 것입니다. 미묘한 색 변화를 위해 커스텀 헤어 머티리얼을 제작하여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의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컨셉 아트를 그리진 못하지만 스컬핑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는 디자인을 마음껏 편하게 만들어 보면서 컨셉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빠르게 제작해 보았고 이것을 깔끔하게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UV를 모두 펴주어 텍스처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와서 필요한 맵을 구워주고 텍스처링을 진행해줍니다. 어도비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서브스텐스 3D 에셋에서
손쉽게 머티리얼을 추가해 줄 수 있었습니다. Taking up all my minutes, and I don't have the kind of time. No more mistakes. Ask for an inch, take 'em all. Damn about it. No more mistakes. Taking up all my minutes, and I don't have the kind of time. No, I don't have that kind of time. 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한 모든 과정을 이제 풀 프로세스 영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후원자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제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영상들의 액세스를 얻으세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금액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리깅을 하여 슈트가 몸의 움직임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리얼로 가져와 잘 움직이는지 믹사머 애니메이션으로 테스트 해줍니다. 그런 다음 오토 리타게팅을 이용해 기존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팹에서 로봇을 구매하여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CG 트레이더스에서 가져온 오토바이를 비클 샘플 프로젝트로 가져와 피직스를 추가해주고 블루프린트를 작업해 주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가져와 컨트롤 해주고 추가적인 시퀀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사실적인 옷 움직임을 얻기 위해 마블러스로 들어와 자켓을 제작해 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가져와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고 앨럼빅 파일로 가져와 작업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 라이팅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인물이 살 수 있도록 3점 조명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